기후테크. 요즘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들리는 단어죠. 뭔가 좋은 기술 같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 같고 그런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기후테크가 국제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심지어 우리 기업의 발목을 꽉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다룰 내용은 동아일보 정석희의 기후에너지 인사이트 칼럼 4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 와, 이 문장 하나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후테크는 더 이상 착한 기업들의 도덕적 선언 같은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생존을 가르는 무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무기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기후테크는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핵심 키워드가 됐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환경보호 캠페인 정도로 여겨졌던 이 단어가 지금은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개념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후테크라고 부르는 것과 세계가 기후테크라고 인정해주는 것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후테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이 흐름이 아주 명확해져요. 2000년대 클린테크 시절에는 그냥 막연하게 깨끗하게 만들자 이게 목표였죠. 하지만 2015년 파리 협정으로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미션이 생기면서 기술의 목표도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긴급한 방향으로 확 바뀌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세계의 그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클린, 카본, 에코 이런 식으로 5대 유망 산업을 딱 지정해서 육성하는 산업 중심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요, 글로벌 기준은 훨씬 단순하고 엄격해요. 그 기술이 어느 산업에 속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그래서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데 이 단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또 있어요. 국제사회는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닥쳐온 홍수나 가뭄 같은 기후 재난에 적응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기술까지 기후테크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거죠. 자, 그럼 이 정의의 차이가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논쟁에 그칠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 이 온도차가 어떻게 우리 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아찔한 질문 아닌가요? 국내에서는 혁신 기술이라고 막 칭찬받고 정부 지원까지 받은 기술이 국제사회에서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린워싱,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 포장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의 실체는 바로 이런 제도들입니다. 첫째, EU 텍소노미. 이건 어떤 기술이 진짜 친환경인지 가려내는 일종의 녹색 인증서 같은 거고요. 둘째, CBAM.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만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탄소 국경세죠. 그리고 셋째, ISB.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국제 회계 기준 같은 겁니다. 이름은 좀 복잡해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규칙이 된 거죠. 특히 EU 텍소노미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어떤 기술이나 경제 활동이 진짜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럽연합의 공식 기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에서는 친환경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딱 잘라서요.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엄청난 기술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공장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국내에서는 당연히 혁신 사례로 꼽힐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보다 에너지를 많이 썼다거나 특정 화학물질을 썼다면요? 유럽에 수출할 때 막대한 탄소세를 내거나 가짜 친환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국제적인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것, 이건 부담이 아니고요.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원문에 나오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글로벌 통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세계 어디서나 그 가치를 인정받는 통화가 되려면 당연히 세계가 사용하는 시스템 안에서 통용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만 쓰는 화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결국 핵심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글로벌 규칙이라는 언어로 제대로 설명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성공의 열쇠는 기술을 그저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제표준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법으로는 이 글로벌이라는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의 기술은 세계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여기에 앞으로 우리 기후테크 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겁니다.